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세무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법인, 개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법인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을 1기라고 하고 7월에서 12월을 2기라고 하는데 요 1기, 2기를 각각 3개월로 쪼개서 1월에서 3월은 1기 예정 기간, 4월에서 6월은 1기 확정, 7월에서 6월은 2기 예정, 10월에서 12월은 2기 확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기 예정 신고는 4월 25일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4월에서 6월에 대해서는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7월에서 9월에 대한 2기 예정 신고는 10월 25일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10월에서 12월에 대한 2기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예정 고지가 되는 소규모 법인이 있습니다. 예정 고지라고 하면은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해서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를 하라고 예정 고지서를 보내주는 제도를 말을 하는데요. 소규모 법인, 즉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 고지세액 대상자에 해당이 돼서 1월에서 6월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이렇게 1년에 2번만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이 어느 정도 매출액이 요 금액보다 아래이거나 요 금액 언더리 되는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4월이랑 10월에 혹은 7월, 1월 이때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 기간에 반드시 홈택스에 들어가서 예정 고지 대상자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의 세무 알림이 메뉴로 들어가시거나 조회 발급의 세금 신고 납부 쪽에 들어가시면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 들어가시면은 예정 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정 고지가 안 됐으면은 예정 고지가 면제됐으면은 그 면제 대상자인지, 혹은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의무의 유라고 되어 있으면은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은 3개월 단위로 예정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정 신고 의무가 아니라고 없다고 되어 있으면은 6개월치에 대해서 7월이랑 1월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아예 예정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1기, 2기로 나눠서 7월과 1월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고 2기는 7월에서 12월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규모 법인은 예정 신고가 없기 때문에 대신 4월이랑 10월 달에는 예정 고지세액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정 고지세액 확인을 해서 납부할 금액은 4월 25일 그리고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연도 과세기간에 납부한 거를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출 매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이고요.
예정 구지세액을 이제 예정 구지가 돼서 이 예정 구지세액을 납부한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예정 신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로 과세기간 설정해서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정 구지세액은 요 확정 신고를 할 때 마지막에 차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 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랑 소규모 법인이라서 예정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예정 신고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선택적으로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유는 첫 번째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예정 신고 기간 3개월치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에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라면은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1월에서 3월 혹은 7월에서 6월 기간 매출 매입을 넣어서 신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예정 신고 기간 분에 대해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분들, 조기 환급이라고 하면은 수출을 해서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고 환급이 발생하시는 사업자분들, 혹은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을 해서 좀 환급을 받게 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조기 환급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가 있으세요. 이런 조기 환급으로 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은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제 반영이 되는 내역들은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따로 내역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뺀 다음 마지막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와 같은 경감공제세액을 차감을 해서 납부할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예정고지세액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차감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매입세액이라고 하면 일반 과세자로부터 정규직 등을 수취한 매입, 즉 매입을 했다고 모두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몇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에만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을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서 조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상세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출에 대해서 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결국에 세금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사실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세금 신고 잘못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과소신고되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세금계산서 매출, 계산서 매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이렇게 정확히 구분을 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 전자세금 계산서를 볼게요. 이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전자로 발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기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계산서가 발행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홈택스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홈택스 사이트에 나온 금액이 실제 신고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수기 세금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직접 장부에 기입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서 같은 경우는 면세 매출에 대한 계산서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발행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사나 벤사,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그 외의 매출은 기타 현금 매출로 또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매출에 발생하는 통로가 굉장히 많이 좀 매출 경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화된 매출을 누락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매출들, 피지 매출들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픈마켓에 판매자 사이트가 별도로 있다든지 그런 판매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메뉴에서 부가세 매출 자료 조회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배달 대행 어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장님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꼭 별도로 확인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로페이 매출도 사이트가 별도로 있으니까 금액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매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카드 매출에 녹아서 있는 지역 화폐 매출도 있고 이렇게 카드 매출에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이제 구분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지역 화폐 매출도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카드 매출에 녹아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별도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런 각 사이트들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대금을 입금받은 금액이 아니고 반드시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업체들이 각각 떼간 수수료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니까 따로 비용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과면세 사업자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구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과세 매출로 신고를 해야지 잘 부가세가 매출세액이 계산이 되도록 나오는데 이제 면세로 잘못 구분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실제로 내야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면세 매출로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매출로 신고를 하려면은 장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란에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시는 업체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수출을 하시면은 부가가치세 0% 세율이 적용되는 영세율 매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영세율 매출, 영세율 과세 표준을 신고를 해야지 가산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관세청의 수출 통관 내역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첨부 서식들을 또 추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종류가 영세율 매출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가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영세율 합계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영세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종류 칸에 맞춰서 금액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출 신고 필증을
수출 신고 필증이 있는 그런 매출건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서류들을 가지고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나 외화 입금증으로 영세율을 입증한다든지, 뭐 해외 오픈마켓의 정산 내역으로 영세율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영세율 첨부 서류 명세서에 그 상세 내역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율 매출 발생하시는 분들은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기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지 영세율 신고가 되는 거고요. 수출 신고 필증으로 신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날짜라든지 금액 같은 것들을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좀 참고를 해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3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과세 제화 용역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규 증빙을 수취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을 좀 끊어서 살펴볼게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은 전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매입한 것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사 관련 경비, 사업 무관한 경비는 아예 장부에서 삭제를 해서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경비 처리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 매입을 해야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매입할 때에 부가세를 납부한 게 없으면은 그거는 아예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면세 물품을 매입을 해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과세 매출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음식 재료를 매입을 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물이라는 과세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매입한 면세 재료 금액 중에 일부를 공제를 해주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외가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면세 매입한 거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규 증빙을 수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하고 받으신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거나 현금 영수증인 경우여야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면은 결국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표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요. 여기서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하면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면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영업용 차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영업용 차량은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차량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아무리 업무와 관련해서 승용차를 끌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업무상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비영업용 차량으로 구분을 하고요.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네, 비영업용 차량 중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1000cc 이하 소형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대표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이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든지 이러더라도 이제 공제는 못 받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과면세 사업자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면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매입한 부분은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매입을 할 때 부가세를 낸 매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면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면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장부에 입력을 할 때부터 불공제 매입세액이냐는 질문에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입한 것이 과세 사업에 쓰는지 면세 사업에 쓰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두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입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공통 매입세액은 면세 매출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지 못하게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매입세액 거래는 장부에서 공통 매입세액 거래입니까? 질문에 반드시 잘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인데요.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중개수수료와 같이 부가세를 낸 금액이 있으면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점 반드시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비, 보험료, 급여, 우체국 요금과 관련돼서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는 그 여객 운송 사업자, 즉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택시비라든지 항공비, KTX 요금에 부가세가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장부에 입력을 할 때 항목을 교통비로 선택을 하면은 부가세 금액 자체를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출장비 항목으로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 입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불방법에서 부가세 불공제 거래입니까? 그 질문에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급여 같은 경우는 아예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에 부가세가 없어서 공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우체국 요금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접수하는 택배 용역만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그 외에 우체국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입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해서 쓴 매입이 있는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면은
우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즉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라고 하면은 6월 30일 혹은 12월 31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매입을 한 경우에는 7월 20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면은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하반기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니까 다음 연도 1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정기증빙을 2개 이상 수령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카드 결제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중 반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한 개 거래만 반영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카드 결제 거래는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기세나 통신비 같은 경우는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나 통신사에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사업자 명의로 안 돼 있으면은 사업장으로 전환을 하셔서 세금 계산서 받아서 매입세 공제를 앞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 명의로 만약에 전기세 세금 계산서가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매출과 마찬가지로 7월 11일 혹은 1월 11일 이후에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입에 대한 카드, 사업과 관련해서 카드로 사용한 부분 같은 경우는 홈택스 사이트에 보통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내역이라면 해당 카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인지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로 된 카드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타인 명의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기타 업종별로 좀 특이한 사항들 몇 가지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대상 업종인데요. 소비자 대상으로 국내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를 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자가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또 업종별로 제한이 있어서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매나 제조업은 또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국내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이어야 된다는 것과 1.3%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건데 이 1.3%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된 공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신고할 때는 요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넘는지 체크가 되는데 2기 신고할 때는 따로 체크가 되지 않으니까 1기에 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얼마 공제를 받았는지 체크를 해주셔서 1기, 2기 합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딱 1,000만 원이 되게끔 2기 신고할 때 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금액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음식점업, 제조업이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인데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어요. 정규 증빙, 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면서 면세 재료 같은 면세 재화를 매입을 하고 이것들을 제조 가공을 해서 음식물이나 제품과 같은 과세 매출로 판매를 일으킨다 라고 하면은 면세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서 비용 입력을 할 때, 원재료나 부재료 입력을 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의 거래라고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체크된 거래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니까 금액들이 잘 불러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공제율 같은 경우도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반기 매출액이 2억 원이 넘는 음식점 업인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인 공제율이 적용이 되니까 이 공제율을 혹시 109분의 9로 되어 있으면 직접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단기 매출이 2억 원이 넘지 않는 2억 원 이하인 음식점 업인 개인 사업자분들은 109분의 9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마트처럼 마트나 편의점처럼 과세 사업이랑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로부터 이제 매입을 하고서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결제를 한 경우다라고 하면 장부에서 반드시 그 과세 금액하고 면세 금액을 구분해서 금액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장부에서는 과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있으면은 과면세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과세 금액으로 보고 장부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면세 매입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은 과다공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세 부분은 공급가액하고 부가세에 기재가 되고 면세 부분은 면세 공급가액에 기재가 되도록 영수증을 보고서 금액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인데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을 해서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농어민의 주민등록번호랑 그리고 계좌이체증과 같은 영수증을 증빙으로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반 과세자인 사업자는 제조업인 경우에만 농어민 수취분을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부동산 임대업자 분들 굉장히 특이한 게 보증금 받으신 거에 대해서 보증금 이자, 즉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매출세액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업자이신 분들은 월세랑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로 매출액이 구성이 되고요. 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돼서 부가세 신고서에 기타 현금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부분 같은 경우는 월세가 발생을 했으면은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월세를 받았는지 여부랑은 관계가 없는 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업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꼭 뭔가 매출이 발생을 했으면은 그 대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매출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한 번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간별로 나누어서 매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밖에 체크할 사항 몇 가지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인데요. 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신고를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예정신고를 할 때 이제 환급이 발생을 했는데 조기 환급으로 신고 안 하시고 일반 환급으로 신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환급액이 통장에 입금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예정 신고할 때 일반 환급에 해당돼서 아직 환급 받지 않은 금액은 확정 신고를 할 때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만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 예정구지세액인데요. 예정구지세액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개인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세액이 있는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정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정 고지세액이 있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 예정 신고도 안 했다 라고 하면은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확정 신고서에는 일단 반영을 시키고 예정 고지세에 이 부분은 따로 계속 이제 체납이 된 게 있으니까 예정 고지세액 따로 납부하고 확정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이 2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 세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